네, 테마가 있는 파워 포트폴리오입니다. 기획장 전문가 네 분의 수익률부터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박재영 연구원의 수익률입니다. 부광약품과 리드코프 6%대, 그 뒤를 이어 나이스정보통신 4%대입니다. 현대공업, 경창상업, 그리고 마이너스 7%대 수익률 내고 있는 남선알미늄까지 확인해 보시고요. 누적 성창오토텍은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누적 수익률은 8.33%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이서구 부장의 포트폴리오 보시겠습니다. 풍산이 7.94, 원익 IPS 6%대, 롯데케미칼 1.76%입니다. 대한항공 1.29, 그리고 영풍과 두산인프라코어 약세입니다. 누적 수익률은 마이너스 5.16%입니다. 진영목 팀장의 포트폴리오 보시겠습니다. 크리스탈이 30% 아래로 내려왔군요. 28%대 수익률, CJN이 2.4, 그리고 메디톡스가 마이너스 0.24%, 화일약품과 환인제약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누적 수익률은 4.34%입니다. 황보원경 차장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경인양행 11%대, NI스틸 5%대, 그리고 성창기업지주 2.58% 수익률 보이고 있습니다. 가온미디어 2%대, 뒤를 이어 삼원강제와 나스미디어 마이너스 1%대로 약세를 보이는군요. 누적 수익률은 12.47%입니다. 네, 오늘 함께 말씀 나눠볼 이 동부증권 영업부의 이서구 팀장님 나와 계십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요, 이 박스권 돌파가 코스피 가능할 것이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코스피가요, 어느덧 장중에 어제는 2090선까지 가더니 2080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소위 트로이카 종목군들이요, 강한 모습이 아니고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부터 여쭤보면서 전반적인 전략 꾸려볼까요? 네. 오늘은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과 그리고 향후 주도주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전반적으로 좀 논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말씀하셨었던 것처럼 지금 현재 시황 좀 부담스럽지 않냐라는 의견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저는 더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쉽게 갈 것 같다라는 판단을 좀 제시를 하고 싶은데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상승에는 3박자, 3가지 요건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 있는데요. 지금 그것이 점점 더 수면 위로 올라와서 표면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놓고 보면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쉽게 물량을 뺏길 필요가 없는 장인 것 같습니다. 즉 매도를 생각하기보다는 조정이 나오면 주도주 관점에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서 오히려 더 매수해도 되겠다라는 쪽을 한번 생각을 하고 싶은데요. 그럼 첫 번째 요건부터 한번 보죠. 모멘텀입니다. 모멘텀, 즉 상승에 갖다 붙일 이유가 있느냐? 분명히 있네요. 그 이유는 정책적인 요소입니다. 정부의 정책에 맞서지 말라.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 의지, 최경환 부총리께서 지금 계속 매일매일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판 양적 완화 정책이라고도 하죠. 아베노믹스에 갖다 붙이기도 하는데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동안 못 올라갔었던 이유를 지금 갖다가 재치를 해내면서 올라가는 이유가 분명히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 26조 원 자금을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이 어저께 또 나오면서 관련주, 금융주들이 좀 많이 올라가는 흐름이 좀 보였었죠. 이러한 모멘텀이 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화면 잠깐 보시죠. 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리면 중국 증시 제가 계속 체크를 해야 된다. 이 중국 증시가 좀 올라가면 우리나라 박스권이라고 일컫는 부분을 돌파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중국 증시가 올라가는 흐름 안에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거꾸로 된 삼각형이지만 같은 맥락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이렇게 놓고 보면은 갖다 붙일 수 있는 상승의 이유, 즉 모멘텀이 분명히 맞아 들어가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더불어서 지금 화면 계속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의 매매 동향인데요. 3일 동안 일조가 넘습니다. 매일 삽니다. 기관이 매도였다가 매수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약간 매도가 나왔지만은 그리고 선물 쪽에서 외국인의 강한 매수 주체, 그러면 매수 주체라는 분명한 뒷받침도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도주 관점이 분명히 있는데요. 시장이 살아 있으려면은요, 이 주도주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안심하고 붙을 수 있는 주도주가 있다면은 그 이외에 다른 종목도 쉽게 안 빠지는 것이거든요. 이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최근의 흐름을 잠깐 놓고 보면은 건설, 은행, 증권, 트로이카,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철강, 현대제철과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 그 이외에 삼성전자와 현대차도 올라가는 흐름이지만 트로이카와 철강주 주도의 상승 흐름이 나타나는 흐름에서 놓고 보면은 지금 상승장 진행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2100 어느 정도 쉴 수도 있겠죠, 가면은요. 하지만은 2100을 쉽게 돌파할 수 있다는 쪽에 초점을 맞춰서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매도는 보류하고
조종 시에는 오히려 이러한 종목들을 매수하는 전략이 필요한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여전히 트로이카와 함께 배당 관련주라든가 철강주 관심 가져보자는 말씀이셨는데요. 네. 뭐 구체적으로도 유망 종목들도 꼽아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화면을 보시면서 오늘 시간 관계상 네.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죠.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지수입니다. 삼각 수렴형이 있었고요. 과거에 한번 보시면은요, 얼마나 지겨우셨습니까? 이게 몇 년입니까? 예. 외국장, 특히 미국장은 사상 최고치, 일본도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못 갔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힘받는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2060포인트 박스권 상단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이런데 여기에서 업종별로 보니까요, 이러한 부분을 먼저 움직였었던 종목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건설업입니다. 네. 삼각 수렴형이 있기 한 달 전부터 이미 상승이 나타나서 정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건설주입니다. 이 건설주, 주도주입니다. 주도주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장 제가 보기에는 연말까지도 충분히 더 갈 여력이 있는데요. 예.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건설주,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면은 이러한 건설주의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 한번 보시고요. 네. 그 대표적으로는 현대산업개발입니다. 네. 예, 상승 흐름 이미 진행되었고요. 그리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역시 장과 더불어서 움직이는 흐름인데 먼저 움직였다는 점, 주도주 흐름에서 놓고 보면 21선 근처에서는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주소 담아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었던 업종 가운데 증권업종이 있죠. 증권업종도 먼저 보시겠습니다. 시장 지수는 인제 박스권을 돌파를 했지만 증권주 한번 보시죠. 저희가 대우증권을 편입을 했었는데요. 네. 예, 그 이후 쉬지 않고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계속 이렇게 올라갈 거냐? 그렇지는 않겠죠. 한 하루 이틀이라도 쉬어서 어느 정도 조정은 분명히 있겠지만은 이렇게 주도하는 흐름 안에서 놓고 보면 증권주도 주소 담을 만한 요건 충분히 된다라고 보고요. 저희가 포트에 편입했었던 대우증권 보십시오. 제가 이익 실현을 하고 조정 시에는 10,000원 밑에서는 다시 담겠습니다라고 말을 할 정도였는데 다시 올라갑니다. 네. 쉽게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투자증권이 오히려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흐름 안에서 놓고 보면 이런 종목들 21선 올라오는데 조정 시에는 이렇게 밀릴 때 주소 담아서 하반기를 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업종 더 보죠. 네. 지금 은행주인데요. 저희가 은행주 담았다가 대한항공을 담느라고 제외를 했었는데 은행주 보시죠. 금융업인데요. 박스권 돌파하면서 지금 정부의 진작책이 나오니까 금융주, 즉 대출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활성화가 될 거다라는 의미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금융주도 같은 맥락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첫 번째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KB금융인데요. 역시 정부에서 건설 관련 그리고 아파트 관련 문제가 해소된다라면 가계대출이 늘어나겠죠. 네. KB금융이 그동안 못 갔던 이유가 가계대출이 부실했었다는 것이죠. 건설 쪽 그리고 분양 쪽에서 못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흐름이 정부 쪽에서 나오자마자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을 놓고 보면은 KB금융 첫 번째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더불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철강금속, 이런 현대제철 풍산도 한번 보시고요. 네. 배당 관련해가지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던 영풍, 그리고 어제는 태광산업 같은 배당 그리고 고가주들이 또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 100만 원이지만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러한 종목들이 또 쉬엄쉬엄 가면은 이런 장에서는 큰 수익도 보니까 네. 영풍이라든가 태광산업 같은 유보율이 상당히 큰 고가주도 한번 관심을 기울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좀 주시해 볼 만한 종목들도 구체적으로 알아봤고요. 네. 자, 저희 테마가 있는 파워 포트폴리오에 3월부터 해서 지금 4개월 동안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쉽게 이제 이서구 부장님께서 오늘로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저 참 많이 아쉬운데요, 개인적으로요. 부장님, 투자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뭐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지 않을까? 인사 말씀도 전해 주시죠. 네,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을 마지막 방송으로 좀 마치게 되는데요.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 여태까지 뭐 중소형 장세라면 장세를 할 수 있는 중소형주들이 움직였었는데 이제부터 대형주가 움직이는 장, 그리고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인제 박스권을 돌파를 하는 흐름이 나옵니다. 약간 다소 뒤늦은 감이 있지만은요, 하반기 저는 증시 좋게 봅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 대형주 많이 하셨는데요. 앞으로 웃을 수 있는 기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힘 좀 내시죠. 저도 다음 기회에 또 다른 프로에서 또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부증권 영업부 이서구 부장이었습니다. 부장님 그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